오지 않길 바랐던 시간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군요. 네. 아, 하필이면 오늘 오셔가지고 네. 모든 것이 다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떡하냐. 저도 참 걱정입니다. 네. 저보다는 뭐 이분이 더 죽을 맛이겠죠. 네. 하지만 지금 출발합니다. 청와대 대변인. 많은 기자분들이 이분의 입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필이면 오늘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떡하냐고.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 위로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오늘이 첫날입니다. 와,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어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잘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었는데 그래요? 네. 하필이면 이렇게 겹칠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사실 네. 이런저런 즐겁고 궁금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까 해서 사진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과연 기회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준 대변인님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주 오랜 인연으로 알려져 있죠. 2014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으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처음 일을 같이 시작한 거는 2014년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한 이후에 제가 성남시 대변인이 되면서 같이 하게 됐었고 알고 지낸 적은 그 전부터 오. 조금 더 됐어요. 제가 네. 성남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2005년에서 6년 정도부터 기자대 취재원 관계로 알고 지냈었죠. 당시에는 이재명 변호사 지역에서 뭐 인권운동도 하고 네네, 사회운동도 그렇죠. 했었던 네. 이재명 변호사와 기자와의 관계로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네. 2014년도에는 성남시 대변인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주 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성남시 대변인으로 합류를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것도 껄끄러. 야, 이거 오늘 준비한 질문 중에 난이도 제일 낮은 건데. 이거 난이도 하거든. 큰일 났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요거는 1번 문제예요. 수학 1번 문제. 네네. 와, 여기서도 이렇게 당황하시네. 네. 그러면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공백 기간 없이 항상 거의 같이 함께 해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와. 계속 같이 해오고 있네요. 네. 거의 그 역경의 세월이 많았는데, 네. 야, 그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는 입장이셨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부침도 있었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 옆에서 같이 보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난이도 합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대변인님이 맞네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함께 해온 세월. 그 중에 한 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도 과거의 그 관계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옆에서 함께 할 때랑 대통령 되고 나서는 좀 관계 설정이 좀 달라지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다만 다루고 있는 의제들 하나하나의 무게가 좀 달라지는 오.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어깨가 무겁다고 할까요? 조심스럽고 네. 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힘들어 보입니다. 이 난이도 하는데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네. 네. 일단 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하 문제. 요거는 뭐 난이도도 없는 문제. 네네. 청와대 시대가 오늘 이제 막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은 그 전부터 근무를 하신 거죠? 며칠 전부터? 이사하는 날짜가 부서별로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님은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하셨고 저는 일주일 전에 이삿짐을 옮겨놓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일단
뭐라고 할까요? 기품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전에 용산하고는 확실히 다른 다르겠죠. 부분들이 느껴지고요. 네. 출입하고 있는 기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다, 아우라가 좀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기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더 큰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올 때 제대로 왔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온 게 아쉽다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그 공간의 의식을 좀 지배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윤석열 발언인데 그 여민관 그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와대 건물들이 좀 낡기는 했죠. 그리고 용산에 있을 때보다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면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뭐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요. 네. 수리할 건 수리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변인님을 유독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옆에 두고 같이 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들은 얘기가 좀 있나요? 글쎄요. 뭐 일 시키기 편해서 쉬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좀 특별한 일을 뭐, 좀 네. 뭐 토달지 않고 열심히 좀 잘하는 스타일이신가 보군요. 제가 그 예전에는 그 음주를 많이 했었는데 네. 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네. 대통령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평생 마실 술을 다 당겨 먹어서 지금은 술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다고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네. 술을 안 마시니까 밤에 뭐 연락을 해도 연락 잘 받고 하는 것들이 성실한 어쩔 수 없이 성실하군요. 성실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연락되고 쉽게 일 시킬 수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좀 혼난 적도 많으시죠? 그럼요, 많이.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폰을 내시더라도 네. 뒤끝이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딱 잘못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편이어서 네. 저도 뭐 잘못한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도 대단합니다. 한 10년 정도 같이 일하면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요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사랑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거 왜 안 가져왔냐고 맞아. 뭐라고 했다가 네. 맞아. 이번에는 이거 가져가면 왜 가져왔냐고 맞아. 뭐라고 했을 때 이럴 네.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좀 일관돼. 일관되게 철학과 기준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네. 이때의 판단과 저때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난이도 중짜리 하나 들어갑니다. 중. 네, 난이도 중짜리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구, 인천의 계양구의 네. 한 교회를 찾아서 네.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때 김남준 대변인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보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 사진상으로 오른편에 김남준 대변인 맞죠? 사실 저 장면을 보고 뭐 영부인께서 네. 여사님이 이거 왜 기대고 있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장면 아니었고 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 유아 세례가 있었고 네. 부모님이 아이 안고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아이 얼굴 보려고 다들 고개 방향 보면 저도 그렇고 다 같은 방향으로 기울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잖아요.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대변인님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대변인님. 그건 질문이 아닙니다. 네. 말을 좀 그런데 돌려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거 질문이 아닙니다. 난이도 중짜리인데요. 그때 이제 김남준 대변인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거 뭐야? 이거 대통령이 김남준 대변인 보궐선거 계양구 이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국민의힘이 맹공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요거 중짜리입니다. 뭐 맹공을 가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맹공 가해 왜 몰라? 가했죠.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짜리입니다.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해와서 그런지 뭐 그 정도 공격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대변인 역할을 하러 갔습니다. 당번 대변인이어서 네. 후일 당번 대변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네. 뭐 그걸 가지고 뭐 그 선거 개입이라든 네, 그건 하셔서 아니고 네. 밀어주기 정도. 힘 실어주기.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제가 해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힘 실어주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대통령 대변인으로서 휴일 당번 대변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에이 힘은 좀 실어주신 거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항상 실어주시는 거죠 뭐. 항상 실어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네, 아니 그냥 네.
아이, 나 바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이제 뭐 웃음으로 네.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난이도 상짜리 하나 갈까요? 오, 상. 네. 상 갑니다. 네, 준비됐죠? 네. 예. 네. 이거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이슈니까. 예. 어제부터 지금까지 아주 시끄럽습니다.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부활했는데 국민의힘 출신 3선 의원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모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추천을 어느 루트로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추천. 사실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 아, 네. 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을 수는 있어요. 아, 네. 네. 다만 그 이번 뭐 정부 초기에서부터 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인적풀 가운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가 기대하는 바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사실 그 지점이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부분과도 맞닿아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해운 그 후보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보여줬었던 말과 행동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네. 하나가 네.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기조가 부합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한 네. 지적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그 저희가 기대했었던 것들은 이제 경제적인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후보자였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시각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조금 더 나은 리스크가 적은 정책 방향을 선택을 하고 집행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낙점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보이스로 하나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거지만 정부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관점들의 목소리를 내달라라는 것은 대통령의 주문이기도 하고 대통령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그런 토론 문화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번 정부에서도 다양한 관점들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외교부와 통일부의 관점이 다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부와 또 산업부가 관점이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이 다 각자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고 또 활발하게 토론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하나를 더 보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반론 차원에서 네. 질문을 좀 드리자면 방법론이 다를 때는 서로가 토론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방향성이 다른 문제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방향성으로 국민들은 가달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 다른 사람이 장관이 된다.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방향이 바뀔 것이냐 혹은 장애 혹은 지장을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기왕이면 방향성이 같은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 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의 이유만으로 뭐 장관 후보자를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네. 그중에서 장점 하나를 이제 말씀드렸을 텐데 네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다른 시각 혹은 레드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단점들을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건 이제 분명한 겁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기대를 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우려하셨듯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즉 정책 방향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표출해 나간다. 네. 이런 것이야말로 사실은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라면 질타를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네. 다른 의견들을 내놓는 것만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네.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내란 청산 국면인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청산을 해나가는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선동이라고 현수막까지 걸었던 후보자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내란 청산을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검증에서 좀 주요하게 다뤄졌나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은 모두 포괄해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거는 결국은 본인이 국민들께 그 지난 계엄과 내란 과정에서의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또 설명을 드리면서 네. 국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진심을 좀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네. 있습니다. 그 대국민 메시지는 뭐 저희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인사검증 차원에서 어떤 사과의 메시지가 좀 있었나요?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있었건 없었든 간에 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준비한 거여서. 그래요? 네네. 자, 그리고 난이도 상짜리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무특보 인사가 또 있었거든요. 매불쇼에도 이제 종종 출연을 하고 있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 무려 6선의 최다선 의원인데요. 이번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이거 잘못 써 있네. 정무특별보좌관으로 네. 이번에 낙점이 됐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세간의 평가가 한 4가지쯤 되는데요. 제 보기를 드릴 테니까 요건 객관식으로 답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낙점한 이유. 세간의 평가. 네. 1번. 1번. 국회의장을 원하는 조정식 의원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줬다. 뭐 1번. 가만히 계세요. 보기가 4개. 속어법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예, 네. 보기가 4개예요. 1번 국회의장 레드카펫. 2번. 2번. 국회의장을 원하는 조정식 의원에게 단념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단념하라. 네, 정반대 의견이 지금 네. 세간에 다 존재합니다. 네. 3번. 3번.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믿을 수 있는 조정식 의원에게 정무특보직을 맡겼다. 4번. 4번. 개성 강한 민주당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다. 자, 몇 번입니까? 와, 요거 아주 난이도 상입니다. 네, 상상이다. 요 난이도 상입니다. 네. 깜짝 놀라죠, 지금 표정. 출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없다. 그럼 5번 뭐예요? 5번. 아니 진짜 1, 2, 3, 4번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뭐 특히 뭐 1, 2번이라든지 뭐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고요. 그러면 이거 세간의 평가가 있다는 건 알죠? 이런 평가가 있다는 사실은. 뭐 그런 평가는 뭐 여러 뭐 알고 계시죠? 의견들을 네. 들어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 정무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측면에서 3번이 절반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오, 3번 오. 맞대. 3번이 맞다는 게 아니라 3번 대박. 3번 중에서 정무적인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맞는데 이게 대박. 어떤 누구의 잘못이라든지 과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대박. 정무적인 역량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무특보로 임명을 한 겁니다. 대박이네. 3번이 맞대. 그리고 댓글에도 3번 되게 많아요. 와, 대박 사건.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절반만 대변인님. 맞다, 절반만. 대변인님. 절반만 맞다라는 거. 제가 그러면 요렇게 질문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3번이라고 답을 했으니까 네. 여기 또 심화진 문 들어갑니다. 네. 얼마 전에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뭐 추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매불쇼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홍보수석이 다른 방송에 또 나가서 두 분의 메시지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또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연관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죠. 아우 다행입니다. 나 또 이거 내가 또 연락돼.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거는 관련 없어. 와 너무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그 정부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너무나 이 정치가 양극단화되고 네.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강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청와대의 의견과 민주당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까? 뭐 의견은 다를 수도 있죠. 다양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것을 결국 토론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 조율해 나가잖아요. 조율해 나가느냐. 네, 실제로. 예, 당정 조율하는 네. 공식적인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뭐 네. 의견이 다른 거야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과 그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각각 역할이 다른 거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네, 그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역할이 다른 것과 의견이 다른 거를 약간 혼돈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아닌지 뭐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과 역할을 좀 혼돈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청와대의 의견과 당의 의견이 달라서 힘들 때도 있어요? 글쎄요. 그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것들은 사실 주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뭐 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의견은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역할은 당연히 달라야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당의 협조를 구할 때도 있잖아요. 뭐 사안별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협조를 구할 때 그게 좀 잘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가 좀 종종 있나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많지는 같아요. 않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댓글에 답변이 똑소리 난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와, 답변 똑소리 나고요. 네. 질문은 허접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 남는 장사입니다. 제가 진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남는 장사야. 네. 지금 체육이 여기 바가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욕먹을 질문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나에 대한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질문을 못하게 하네. 아니 이미지가 아주 좋으신가 보네. 우리 대변인님 인기가 좋으시네. 아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그 대변인님이 매불쇼 나와서 이 얘기는 내가 조금 꼭 하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그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그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 어떤 맞아요. 것들을 좀 맞아. 주목할 수 저희도 있었는지 그 준비했거든요. 이 한 해를 네.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 예.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도 그 워낙 다른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변인님. 그 말씀을 마저 못하고 예, 우리도 다 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진도 엄청 많이 준비했고. 이거 하면 욕 먹어요, 제가. 이제 네. 그 꼭 하나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여러 가지 뭐 저희 나름대로 자평을 하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성과들 특히 이제 뭐 외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아서 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충격적으로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 배경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상대 국가 정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네. 한번 그 말씀을 따로 또 네.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매불쇼에서도 다뤘는데 통역관의 이력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와, 저는 거기서 지금도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자료들 굉장히 두꺼운 거의 책처럼 되어 있는 자료 중에 정말 한 줄이 한 줄이겠죠. 네. 한 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거 덕분에. 맞습니다. 와, 나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 돋아.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위기의 한 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좀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경무에 너무 시달려서 많이 힘드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비서실장님은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 많이 힘드시군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 일상은 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봐야겠죠. 뭐 저도 뭐 집에 가족들을 토요일 하루 보고 아유. 아, 진짜요? 네네.
그마저도 어떻게. 토요일 날 일정 있으면 못 보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신 것 같아요. 예, 아. 하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다음에 그 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는 편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칭찬 한마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시다. 이번에 그 업무 보고 생중계하고 청와대 내부에서의 그 자체 평가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완전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뭐 청와대 내부에서도 장단점들이 다 있고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과 이제 비슷해요. 네. 그 단편적인 것들이 너무 부각된다거나 아니면 말꼬투리 잡기식의 이런 그 흐름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공개해서 하는 게 성남시장 때부터 성남시 경기도 다 거쳐오면서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한 방법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권자들이 그 가감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상황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아주 큰 장점이자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를 좀 보완해 나가는 장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매우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부분을 좀 민원 하나만 넣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거 뭐 너무 좀 조심스러운데 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제 의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네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제 짧은 생각 하나만 좀 전달하고 싶어서요. 네네. 뭐 결국은 이제 뭐 가짜 뉴스에 대한 폐해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이미 소비자들에 의해서 판명이 되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시장에서 도태돼야 되고 고사돼야 되는데 정부의 광고 집행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연명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본질적 문제라고 보는데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전달해서 잘 민원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귀로 흘려버리시네요. 바로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다. 네. 댓글에서 뭐 원내대표 이야기 왜 묻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서 오셨어요. 그건 당 문제예요. 당 문제. 이분은 청와대에서 오셨고 전혀 그 일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이 질문을 해주셔도 드릴 수 있는 답이 사실 없습니다. 질문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뭐 인사도 좋고요. 하실 말씀도 좋고 한마디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들 잘 극복을 해 나가면서 오늘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 가사 중에 저 말을 좀 좋아하는데 그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올 한 해에 후회 없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쉬움은 남더라도 올해 이렇게 잘 묻어두고 시작하는 게 또 새해를 맞이하는 특권 아닌가 싶어서 네.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더 좋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게 네. 열심히 대변인으로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라디오 DJ인 줄. 네. 그 쿠팡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네.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뭉개는 그런 행태를 계속 지켜봐야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과기부 TF를 구성을 해서 네.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뭔가 압박을 한다는 느낌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지점까지도 저희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님이 조금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서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다음에는 진짜 조금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좀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청와대 시대로 오늘 활짝 열어서요.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에 대한 비난의 글은 많지만 우리 대변인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다 점 칭찬입니다. 전달을 해드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